수업하는 거는 대부분 공상권 교재고, 우리 이제 시간 단축 연습할 수 있고 독서 감유지할 수 있는 지문들이니까 잘 활용하시고, 지금 과제를 해오는 걸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금요일 보충서, 목요일 보충서를 불렀는데, 일단 이반은 학생 수를 더 받기 힘든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부터도 마감이었고, 이제 만약에 추가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M2반 해서 목요일 저녁반으로 방학 동안에 진행이 됐다가 내신반 개강하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좀 분산이 될 거예요. 자세히 그건 설명드리고요. 영상 끌었다 또 바로 갑시다. 자, 이제 이런 지문들 보셨을 때 항상 우리는 그냥 연습하시자 그러셨죠? 자, 1단락 뭐라고 잡으시라고? 토픽 세팅, 주제 세팅 전략입니다.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할 때 물체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얘들아, 반복되는 향상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중력 잡으셨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력 잡으셨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항력입니다. 항력 잡아보실래요? 보이시죠? 자, 그럼 벌써 1단락에서 자, 자유낙하할 때라는 논리교를 잡으셨고, 물체의 자유낙하에서 1번 중력, 2번 부력, 3번 항력이 정의 되셔야 되겠죠. 자, 그럼 그 정의까지 형광색 밑줄 한번 쳐볼게요. 물체 질량의 중력과 속도를 곱했다라는 거를 글로 쓰면 이렇게 길어지지만, 저 잠깐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아마 중력과 속도 G라고 배우셨을 거야. 토끼야, 중력과 속도 몇 뉴턴이지? 9.8뉴턴이라고 중학교 때 잼민이 때 당연히 배우셨고, 질량은 매스의 M, 중력과 속도 G 해서 mg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저 기나긴 문장이, 기나긴 정보가 그냥 두 글자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정보 처리 항상 주의 깊게 해주셔야 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어떻대요? 일정한 게 특성이래. 두 번째, 부력은 뭐냐? 우리가 모기탕 같은 데 가가지고 장난을 쳐본 적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공 같은 거를 눌렀다가 손을 떼면 훅 하고 올라오잖아. 그게 바로 부력 때문인 거야. 이해됐어? 뭐든지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야. 자, 그럼 뭐냐? 어떤 물체에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요. 자, 내가 어떤 공을 쥐고 물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 공만큼의 원래 있었던 물의 부피, 물의 무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만큼이 부력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얘는 뭐라고? 중력의 반대 방향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야. 우리 초등학교 잼민이 때 이미 뭘 배우셨냐면 밀도라는 개념을 배우세요. 토끼야, 밀도는 뭐분의 뭐지? 부피분의 질량이야. 자, 여러분 봐봐. 만약에 부피가 일정하면, 자, 원래 엄밀하게 여러분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물의 밀도는 높아지는데 그 차이가 미미하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예를 들면 쇠막대기를 내가 내릴게. 이렇게 있으나 이 쇠막대기의 부피가 만약에 똑같다면 당연히 쇠막대기에 의해서 배제된 물의 부피 똑같죠? 부피 똑같으니까 물의 밀도 동일하니까 물의 밀도 균일하고 부피도 균일하다. 다시, 물의 밀도가 균일한 밀도고요. 그러면 부피는 당연히 동일일 거니까 질량도 동일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면 당연히 모두 동일하신 거야. 부력도 동일한 거야. 다시 얘기한다. 만약에 밀도가 균일하다면 당연히 일정하시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니?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우리가 지표면에서 이렇게 발을 대고 있는 상태였다면 당연히 아랫방향이고, 부력은 항상 중력 반대 방향이라는 게 보이셨을 거고. 되셨습니까? 그리고 봐봐. 지문 자체가 주제가 뭐야? 자유낙하일 때 이 정보에, 이 지문의 최상위 정보는 자유낙하야. 그러면 당연히 움직임은 아래쪽 방향이죠. 운동에 뭐 하는 게 항력이래? 저항하는 거래. 당연히 운동 방향은 아래쪽이기 때문에, 자유낙하기 때문에 항력은 당연히 위쪽 방향으로 나타나실 거라고요.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 글씨로 써드릴게요. 자, 필기되셨죠, 그러면? 자, 그럼 봐봐. 항력은 운동에 저항하는 의미니까 당연히 뭐에 비례해서 커지겠어? 운동에 비례해서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1, 2단락에 나와 있는 이 정보가 전부 끝이거든요. 실제 정답은 이걸로 끝나요. 왜 그런 거냐? 다시 저를 좀 따라가 보실게요. 1단락에 보면요, 막 쓸데없이 부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잘 들어. 이런 세부적인 정보, 차차 상위 정보나 최하위 정보에서 정답될 확률이 13% 미만이라고 제가 통계를 내드렸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치 판단하시면서 인증 서셔야 되고, 가치 판단하면서 정보 처리하셔야 돼. 최상위 정보는 자유낙하야.
그 다음에 차상위 정보로서 우리는 이 표를 처리하실 수가 있고 최소한 자유낙하할 때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와 그 작용하는 힘의 정의 정도와 힘의 크기와 방향 정도로 이 차상위 정보를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정보 처리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과학기술이니까 이 원리까지는 출제하겠구나. 그런데 저기 나와 있다시피 뭐 밀도가 1000분의 1이다, 뭐 미미하다, 너무 세부적인 정보잖아. 세부적인 정보는 가치가 당연히 낮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답 대략률 13% 미만이라 그랬고 자꾸 이쪽 구체적인 내용으로 끌고 오려고 하지 마. 됐어? 그래서 1단락 주제, 자유낙하할 때 중력하는 작용 아니면 중력, 부력, 항력이고 1단락 주제, 2단락 주제, 중력, 부력, 항력에 대한 정의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2단락, 항력에 대한 정의죠. 항력은 뭐라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야. 속도가 커지면 비례해서 역시 커진다요. 선생님, 항력에 대해서 분류를 했는데요. 중요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는 하위 정보야, 항력에. 왜? 중력의 종류나 부력의 종류를 나누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마찰 항력이나 압력 항력 전부 다 하위 정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런 하위 정보들은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다 처리하기는 시간도 없고 피지컬도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적인 정보들, 최상위, 차상위 정보들까지 집중적으로 처리하면서 넘어가시고 만약에 얘가 문제에서 필요하다면 그때 돌아오셔도 안 늦습니다. 3단락은 더 하위 정보죠. 왜? 안개비라고 아예 예시까지 때려박아놨으니까. 자, 마지막 4단락 가볼게요. 낙하하는 게 글의 주제였지. 빗방울이 낙하하는 거.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거. 그게 바로 글의 주제였죠. 그러면 봐. 자유낙하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진대? 처음에는 중력이 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낙하 속도도 점점 증가해요. 그러면 속도가 증가했다. 운동 속도가 증가했다. 항력도 커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물리잖아, 얘들아. 그리시면 돼. 자, 4단락 정리할게. 4단락은 뭐냐면 종단 속도에 대한 거야. 자, 종단 속도가 뭐냐?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종단 속도라는 게 도달을 한대요. 자, 생각을 해보자. 방금 이런 물체가 있었어요. 자, 이 물체는요, 아래쪽 방향으로, 지표면 방향으로 이만큼의 질량과 중력과 속도, mg만큼의 뭘 가지고 있다? 중력을 가지고 있다. 자, 공기도 어쨌든 입자가 있잖아. 아주 가볍지만. 그러면 공기 입자만큼의 이만큼의 부피에 해당하는 부력이 떠받치고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너무 미미하니까 공기 중에서는 부력이 요만큼밖에 힘이 없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합력 구하는 거 이미 중학교 때 배우셨어. 반대 방향이니까 요만큼 날아갔어.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의 힘으로 아랫방향으로 당길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또는 공식으로 쓰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중력은 어떻게 되니? 다시 중력 마이너스 부력은 저기만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래로 이동하는 힘이 되겠죠. 자, 그럼 이항을 해볼게, 얘들아. 자, 중력은 부력이라고 일단 이항을 해볼게. 당연히 부력보다 훨씬 크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중력이 부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힘을 가지고 아래로 떨어지고 있을 거고,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가 생긴다? 운동이 생기죠. 됐니? 이만큼의 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도 점점점 속도가 붙을 거예요. 이해되셨어? 자, 그럼 봐. 운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항력도 커진다. 그럼 항력은 뭐라 그랬어? 운동에 저항한 힘이니까 이 반대쪽으로 항력이 붙겠죠. 그러면 운동하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항력도 커진다 그랬으니까 마찬가지겠죠. 부력과 항력을 반대 방향으로 지금 놨잖아, 우리는. 부력과 항력을 반대 방향으로 놨잖아, 중력에. 이해되셨니? 당연히 그러면 처음에는 중력이 크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뭐가 온다고? 힘이 평형되는 지점이 온다고. 왜 그러겠어? 항력이 커졌기 때문에. 왜? 중력과 부력은 일정이야. 얘가 훨씬 작고 얘가 훨씬 커. 그러니까 운동이 나오다가 항력이 운동에 비례해서 커지다가 나중에 같아지는 지점이 온다니까. 다시 질문으로 와볼게요. 처음에 중력이 더 크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 당연히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저항하는 항력도 커져. 결국 어떻게 되니? 중력은 항력 플러스 부력이야. 로 힘의 평형이 생겨. 그럼 봐. 힘이 없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없어요. 됐니? 따라서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야. 다시 힘의 0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
가속도, 속도가 더해지는 정도가 0이니까 당연히 속도는 일정하겠죠. 됐습니까? 정리하면 이거야. 종단 속도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냐? 자유낙하의 끝에 속도가 일정해지는 지점이 오고,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가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힘의 평형이라는 거야. 힘의 평형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당연히 초기에는 어떻게 돼? 중력이 훨씬 큽니다. 뭐보다? 부력 더하기 항력보다. 심지어 항력은 0초일 때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항력도 0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력이 점점 커지게 되시는 거고, 항력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얘가 같아지는 지점이 올 거라고. 그러면 봐. 힘의 평형을 이뤘네? 더해지는 힘이 0이네? 가속도도 0 나오네?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끔. 이게 바로 종단 속도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필기 정리하십시오. 피곤하죠? 아, 피곤한 게 아니라 재미가 없죠? 아주 입 찢어지는 거 봤어요, 저. 아, 너 말고. 너 말고. 너는 이제 맨날 자지. 맨날 땅바닥 쳐다보지, 이제. 눈 감고 있지, 맨날. 됐죠, 여기까지. 자, 봅시다. 29번. 아, 근데 별로 너희는 하는 짓이 그냥 귀여워. 뭘 해도 그냥 귀여워. 내가 화를 안 내잖아. 보면 알겠죠? 화 매우 잘 내는 사람인 거. 잘 때려. 정말 잘 때려. 때리지도 않잖아. 그렇지? 예뻐서 그런 거니까. 자부심 가셔도 돼요. 자, 29번 볼게요, 이제. 자, 여러분 봐봐. 1번 선지 같은 건 스타이다이버니까 당연히 얘는 예시고요. 정보 가치가 매우 낮아요. 그러면 얘는 정답 확률로 낮으니까 일단 스킵할게. 판단 안 된다고 자꾸 발췌독하지 마. 자, 두 번째. 봐. 지금 압력차다 이거는 항력에 대한 종류인데 역시 최하위 정보야. 그러니까 얘도 정답 확률 낮아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선지 보세요. 아까 나왔지. 봐. 낙하는 물체 1단락 주제지. 종단 속도 4단락 주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답대 확률이 되게 높은 거고, 우리가 핵심 정보를 잡았으니까 판단도 되게 쉬워. 얘들아, 낙하는 물체가 종단 속도가 된다는 거는 속도가 뭐가 되는 거다, 토끼야? 먼저 일정. 자,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의 변화가 없다. 토끼야 뭐라고? 가속도는 0. 오, 미안해. 자, 중력과 속도는 몇 점 몇 뉴턴? 9.8뉴턴이잖아요. 그래. 가속도가 0인데 어떻게 중력 가속도랑 같습니까? 당연히 틀리셨죠. 됐죠? 그리고 이 문제의 의도는 사실은요, 4, 5번이었어요, 얘들아. 뭐라고 전제가 나왔어? 밀도가 균일하다야. 밀도가 균일하다? 뭐가 같으면 뭐가 동일하다? 토끼야,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자, 그럼 봐. 밀도가 균일해. 그러면 부피가 동일하면 뭐도 동일할까요? 질량도 동일합니다. 됐어? 그럼 얘들아, 질량 동일하다, 무게 동일이죠? 따라서 뭐도 같다?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 부력도 동일하다야.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라니까. 왜? 왜? 부력 동일이니까, 부력 동일하니까 부력은 일정한 크기죠. 됐니? 정답은 4번이시라고. 그런데 5번은 부력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일정하지 않네? 다시 한번 정답 4번이라고. 보이시죠? 희한하게 정답은 최상위 정보. 그렇다고 자유낙하 단어 하나 가지고 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최상위 정보까지 해서 핵심 원리에서 나온다는 거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 힘을 좀 내십시오.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그려보셔야 알아. 자, 그려볼게요.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A라는 물체가 있어요. 여기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크기와 부피가 똑같대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봐. 뭐가 다른지 봤더니 밀도가 서로 다르단다. 자, B의 밀도가 더 크대. 여러분, 밀도가 더 크다는 건요, 동일한 부피일 때 뭐가 더 큰 거야? 질량이 더 큰 거야. 그럼 질량이 크니까 당연히 뭐도 더 크니까 mg 중력 가속, 중력도 얘가 더 큰 거야. 되셨죠?
그런데 얘는 뭐보다 가벼운 애들이야? 공기보다 가벼운 애들이야. 그러니까 중력이 매우 미미하겠죠? 자, 그러면 중력은 얘가 요만큼, 얘가 요만큼이라고 흰색을 표현해 볼게요. 되셨죠? 자, 그럼 봐, 얘들아.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있어? 부력이 있지. 근데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얘가, 예를 들면, 수소고, 얘가 예를 들면 헬륨이라고 쳐볼게. 또는 물 속에 공을 넣었다고 한번 쳐볼게. 그럼 당연히 물 속에 공 집어넣으면 퐁 하고 튀어오르잖아. 맞니? 그 얘기야. 왜 그러겠어? 중력보다 훨씬 센 부력이 위로 올린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봐, 얘들아. 지금 똑같은 유체 속에 있잖아. 부피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동일하겠어? 부력은 동일이야, 얘들아. 자, 부력은 동일이고, 근데 중력보다 훨씬 크니까 이 정도로 표현을 해놓을게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이만큼의 중력을 날렸어. 이만큼의 중력을 날렸어. 그리고 나서 얘는 당연히 남는 합력이 요 위로니까 얘 운동하는 힘은 얘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힘이 더 크다, 운동이 더 세진다. 자, 왼쪽이 운동이 더 크게 나와. 그럼 왼쪽 운동이 더 크다는 건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저항하는 항력. 항력은 운동에 저항하는 힘이니까 항력도 운동에 저항해서 비례해서 커지겠지. 자, 그런데 봐. 항력은 운동 반대 방향이라 그랬었잖아. 이해됐어? 당연히. 그러니까 항력은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 그림 빨리 그리십시오. 자, 10초 드립니다. 그리시면 희한하게 정답이 거의 다 보일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리지문이야. 자꾸 오세요. 10초만. 네. 물리지문이야. 그리시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국어라는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바뀌시는 기회가 한 번 온 거야. 인생의 기회 여러분 3번 정도 와요. 저는 마지막 3번째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 근데 해보니까 알겠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정말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릴 때 성공하셨잖아. 정말 겸손하셔야 되고 더 치열하게 가셔야 돼. 그게 맞아서 된 게 아니야. 그냥 얻어 걸렸다고 생각하셔야 돼. 자, 1번 선지부터 볼게. 보기 들어봅시다. A와 B가 고정이야, 얘들아. 고정. 고정은 속도가 몇이다, 토끼야? 0이다. 속도가 0이다. 운동도 없다. 운동이 0이기 때문에 항력 있다, 없다.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0이다. 따라서 자, 항력은 더 작다, 크다가 없이 그냥 0인 거야. 2번 선지 볼게요. 각각 일정한 속도. 이걸 지문에서 뭐라 그랬다, 사달라, 토끼야? 종단 속도. 0은 0이지. 종단 속도, 가속도 0이니까. 자, 그럼 봐. 저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종단 속도가 언제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죠. 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중력은 B가 더 커. 부력은 동일해. 그러니까 A가 더 위로 빨리 가. 위로 더 가는 힘과 속도가 더 커. 즉, 종단 속도도 A가 더 크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종단 속도가 A가 더 크다. A가 더 크니까 저항하는 힘인 항력도 더 크다. 됐습니까? 자, 3번 선지 보겠습니다. A에 작용하고 있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자, 봐. 저 따라오세요. 자, 보세요. 중력과 부력은 어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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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정하다? 일정하다. 자, 그럼 보세요. 3번 선지. 중력과 부력의 크기 차이는 어떻다? 일정하다니까. 일정하다고요. 중력 부력이 각각 일정인데 당연히 둘을 빼든 더 뭐하든 일정하겠지. 자, 4번 선지요.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 일정한 속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슨 속도다? 먼단 속도, 종단 속도.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왜? 합력을 했을 때 중력이 부력을 다 깎아먹지 못했으니까 부력 때문에 계속 위로 더 속도가 가속이 되고 있을 거야. 그럴 때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왜 감속하냐고. 속도가 커진다. 운동이 커진다. 당연히 감소는 아니죠. 더 커지겠지. 됐습니까? 정답은 남는 5번 끝인 거야. 자, 그럼 왜 5번이 정답인지는 그리셔야 돼. 자, 그리셔야 됩니다. 저 따라오십시오. 자, 여기에 B와 똑같은 B'이 있는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유체 차이야. 됐어? 그래서 얘는 공기였다면 예를 들면 얘는 뭐 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니까 B가 담겨있는 유체가 훨씬 더 뭐가 큰 거야? 뭐가 큰 거야? 무게가 큰 거야.
같은 부피에서 맞니? 밀도가 크잖아. 밀도 크다. 부피 질량 다시 밀도가 크다. 저 따라오세요. 자, 밀도가 크다. 부피 동일하면 질량이 크다겠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밀도가 크다. 부피가 동일하면 당연히 질량이 더 크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봐. 무게가 더 큰 거잖아. 뭐의 무게가? B가 담겨있는 유체의 무게가. 이해되셨어? 유체의 무게가 더 크다? 그게 바로 뭐였니? 부력이었다고. 그러면 B보다 B'의 부력이 더 크셔야 된다니까. 됐어? 따라서 부력은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시다야. 그런데 지금 중력은 똑같죠? 되셨습니까? 자, 그럼 합력을 구해보시면 요만큼을 합력으로 날렸어. 자, 토끼야. 그러면 B가 더 빨리 위로 올라가겠니? B'이 더 빨리 위로 올라가겠니? 프라임이라고요. 합력 구하고 나면 요만큼 빼고 남은 건 요만큼이고 요만큼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종단 속도도 B'이 더 크고 종단 속도가 더 크다. 항력도 더 커질 거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일정한 속도 뭐였습니까? 종단 속도였다고. 종단 속도에서 B'이 더 빠르고 크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B'의 항력이 더 크겠다. 정답 5번이다. 끝. 자, 선생님 10초씩 딱 잡아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읽지 말라는 게 아니야. 논리, 기호 판단에서 정보 가치 판단에서 핵심 원래 이해하시고 나면 그냥 정답이 술술 보인다 이 느낌이신 거고 요거를 지금 복습과제, 과제를 잘 해오시는 학생들이 절반 정도 되시거든요. 이 학생들은 제가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릴게요. 3월달에 1등급이 안 나온 게 이상해. 4월달 내신에서 1, 2등급 그냥 안 나오는 게 이상해. 대신에 수능과 내신의 약간 결차이는 3월달부터 잡아가시면 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기에 벌릴 수 있는 거고 이제 다음 주까지 수업을 하고 나면 다다음 주는요. 설 연휴잖아. 그럼 분위기 한번 풀려. 졸업식이잖아. 분위기 한번 풀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2주 정도 격차 벌릴 수 있는 시기밖에 안 남은 거기 때문에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 뭔가 여러분 바꾸고 싶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뭔가 좀 달라지고 싶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어요.